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오늘 과학 시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활동 1. 생태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생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라는 조금 낯선 개념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활동 2.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고 실천하기.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거고 실천 다짐도 함께 해봐요.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생태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죠? 생태계란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와 비생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체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아주 쉽게 사람, 선생님도 생물체예요. 사람, 강아지, 호랑이, 물고기 이런 것들이 또 생물체에 속해요. 그리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존재도 생물체에 속해요. 꽃이나 작물과 같은 것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며 살아가죠. 비생물체는 생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이나 흙, 햇빛, 온도, 덥고 추운 것, 바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꽃이 흙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꽃이라는 생물체가 흙이라는 비생물체와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치타라는 육식동물이 사슴이라는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도 생태계의 일환이고요. 사슴이라는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으며 사는 것도 생태계의 순환의 일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사진에서 생물과 비생물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봐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해두고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생물인 것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고 비생물인 것에는 파란색 별표를 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생물인 것부터 볼게요. 먼저 나무, 꽃, 다람쥐, 개구리, 뱀, 나비, 지렁이, 토끼, 물고기, 작은 생물, 물벼룩이 있어요. 여우, 버섯, 곰팡이, 표범, 매,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생물이고요. 비생물을 볼까요? 생물이 아닌 것. 흙, 물, 햇빛, 자갈, 바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찾았나요? 한 개를 찾아도 좋고 두 개를 찾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의 생명체와 파란색 별표의 비생명체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과 생태계에 대하여 더 공부해보기에 앞서서 영상 한 개를 먼저 볼 건데요. 유튜브에 이빨이 계속 자라는 건축가를 치면 EBS 지식 채널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영상 모두 잘 보고 왔나요? 제목에서 말한 이빨이 계속 자라는 건축가는 누구였어요? 맞아요. 바로 비버였어요. 선생님과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버는 단단한 앞니를 가졌고 앞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갉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댐 위에 올려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비버의 가죽을 사용해서 모피를 대량 소비하기 시작하였고 비버 털을 이용한 모자를 유행시켜 모자를 많이 썼어요. 이때 26만 마리의 비버를 사냥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비버를 계속해서 사냥하고 죽이니까 비버는 멸종되기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비버만 없어지면 그 이외의 것은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비버가 없어지자 나무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더 이상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나무가 올라오지 않자 나무의 유기질을 먹고 살던 곤충과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 사라져 버렸어요. 곤충과 물고기가 사라지자 곤충과 물고기를 먹던 물새들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들이 비버를 죽여 소비했을 뿐인데 나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곤충과 물고기도 사라지고 물새들도 사라지고 결국은 비버의 댐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었죠. 비버의 멸종이 시작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생태계 평형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알아봐요. 생태계 평형은 모든 생물체와 비생물체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버가 나무를 댐 위로 올렸죠. 그러면 그곳이 비버의 집이 됐고 그 나무를 곤충이 먹고 곤충을 물새들이 먹는 것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생태계 파괴는 어딘가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생물체가 멸종해버리고 자연현상이 깨져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요인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연재해로 파괴될 수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극심한 홍수나 땅이 말라버리는 가뭄으로 영양분을 받지 못한 생명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지나친 개입, 비버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할 거고요. 세 번째는 무분별한 개발.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하다 보면 생태계 파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지구온난화나 지나친 쓰레기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동 2로 넘어가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를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래 화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5가지를 간추려 적어봤어요. 첫째는 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쓰이지만 고작 우리 손에 몇 분 이용될 뿐인데 썩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회용 컵은 30년 이상 걸리고요. 나무젓가락은 20년이 걸린답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는 무려 100년 이상 걸린대요. 물티슈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썩는데 오래 걸려요. 차라리 휴지나 물걸레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기. 연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혹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자신이 먹을 만큼만 담아 깨끗한 지구를 위해 노력해 봅시다. 셋째는 분리수거 잘하기.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재사용되는 물건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재활용을 정확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봅시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절약하기. 전기를 필요 없이 쓴다거나 물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생활을 돌아보아요. 다섯째는 물건 사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필요하지 않은데 단지 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물건을 사서 결국은 금방 실증내고 버리는 물건이 되지는 않나요? 선생님도 이러한 경우가 사실 정말 많은데 꼭 필요한 소비만 해서 쓰레기는 줄이고 지구를 웃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제시해준 5가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여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자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래 제시된 학습지를 통하여 함께 실천 다짐을 해봅시다. 학습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로 나는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점, 부족한 점, 3가지를 꼭 안 적어도 되고 1가지를 적어도 되고 아예 없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일회용품을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잘 쓰지 않고 있어요. 개인 빨대나 텀블러를 늘 갖고 다니고 물티슈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부족한 점으로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사버립니다. 또한 음식도 좀 남기는 편이에요. 반성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기록해보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6가지 실천 다짐 항목을 적어놨어요.
7번째는 개인적으로 적고 싶은 것을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을 실천했는지 OX로 표시해보고 일주일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뿌듯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상이 어쩌면 생태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연의 영역을 침범해서 인간의 영역만을 이기심을 갖고 넓혀가서는 아닐까? 오늘 공부한 것 잘 떠올려 보면서 생태계를 위해, 지구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안녕.